교양 있어 보이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저희가 교양을 대신 훔쳐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쾌락과 유흥을 소개해주고 수준 높은 청취자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코너는 티거님의 영화 코너인 평론가 기분 내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로 평론가 기분 내기를 맡게 된 야생녀 티거입니다. 야생녀! 와, 영화 같은 성원이 깜짝 놀랐네.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간단히 소개드렸지만 티거님은 잡지의 피처 에디터로 일하고 계시고요. 특히 영화 쪽에도 많은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아 근데 네. 제가 조금 문외한이어서그런데 피처 에디터는 어떤 에디터예요? 피처 에디터는 그러니까 대중문화 전반에 대해서 다루는 에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피처, 패션, 뭐 뷰티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중에 피처는 약간 좀 자팍다식하게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와우 멋있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제가 앞에서 영화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는 보고서에서는 영화 줄거리를 너무 자세하게 훑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너무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영화를 직접 찾아보시는 걸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영화를 안 볼 거라서 줄거리가 너무 궁금한데 하시는 분은요, 위키피디아를 뒤지시면 10분 안에 모든 줄거리를 찾으실 수 있고요. 정말 나노 단위로 세밀한 줄거리를 원하시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룰 거는요, 영화의 외적 요소, 국내외 반응이라든지 흥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화의 내적 요소 중에서는 특히 캐릭터,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배우와 주조연의 앙상블 등을 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왜 캐릭터나 주인공 그리고 주조연의 앙상블을 주로 다루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일반인이 한 영화 딱 보고 온전하게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래요. 가령 뭐 감독의 의도나 작품성 같은 거는 사실 기준도 애매하고 또 잘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해당 영화에 대해서 뭐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한 제작 의도 중에서 재밌는 거는 제가 옮겨 드릴 텐데 그거를 굳이 평가의 대상으로 넣는 건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평론가 기분 내기에서는요, 흥행을 되게 중요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사실 어쨌든 팔린다는 거는 대중한테 어필을 했다는 거고 매력 포인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영화는, 특히나 해외 영화는 시리즈물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흥행 여부에 따라서 다음 시리즈물이 나올지 예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고서 제목은 그럼 뭔가요? 네. 오늘의 보고서 제목은 상반기 시리즈 무비 분석입니다. 이름이 거창하네요. 그 2017년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상반기를 보면 시리즈 영화를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면 레지던트 이블이 있었고요. 로건, 존 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리고 지금 한창 상영 중인 캐리비안의 해적, 원더우먼, 그리고 미이라까지 시리즈물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많았네요.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주가 아마 스파이더맨 홈커밍 맞아요. 그것도 나올 거고.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은 그냥 상반기 진행됐던 시리즈 무비들을 가볍게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본 영화 있다. 손. 네, 저 봤어요. 뭐 보셨어요? 무무님은 뭐 보셨나요? 전 사실 히어로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원더우먼을 사실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 영화 소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영화 볼 때 다루면서 원더우먼이 너무 멋있게 트레일러를 잘 만든 거예요. 예고편을 잘 보셨던 예고편 거군요. 잘 봐가지고 여자 탱커죠. 보기 힘든. 봤는데 저 너무 좋았어요. 원더우먼. 너무 예쁘고 여자가 네. 갤가두시. 뭐 보셨나요? 범고래님. 저는 존웍이랑 원더우먼이랑 미라 빼고 다 봤어요. 그러면 레지던트 이블이랑 로건 보신 거네? 네. 가디언즈 오브 네, 갤럭시. 가오갤도 봤고. 아, 그렇군요. 가오갤 재밌으셨다면서요? 아, 정말 좋아했어요. 가오갤. 짱짱맨. 네. 자, PD님 뭐 awesome. 보셨나요? 저는 로건, 존윅, 원더우먼, 미이라 4편 봤네요. 많이 보셨네요. 이번 주에 3편은 몰아봤습니다. 아니.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개 보신 분이 여기 두 분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뭐가 최고였고 뭐가 제일 별로였어요? 미이라는 정말 이었고요. 네. 뭐가 제일 재밌어요?
괜찮았던 게 존윅이 괜찮았었고 로건은 역시 사람들의 평대로 최고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범고래님. 저도 로건을 제일 못. 물론 제가 가오갤이 제 취향이긴 해요. 그렇게 가볍고 하다가 갑자기 감동 코드 넣고 빵 넣고 가족의 뭐 이런 거 가족의 서로 막 뒤지게 싸우다가 갑자기 화해하고 이런 그런데 로건은 진짜 제가 그 전 울버린 시리즈를 다 보진 않았거든요. 떠문떠문 봤어요. 엑스맨 그래도 같은 경우. 대단하시네요. 그걸 보다니. 엑스맨 떠문떠문 봤는데 로건은 진짜 와 이건 상 받는다. 그래요? 진짜 봐야겠다 로건. 잘 만든 영화죠. 맞습니다. 저랑도 되게 그 느낀 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임의로 오늘 다룰 영화 7편을 분류를 해봤어요. 오늘 다룰 영화가 레지던트 이블, 로건, 존윅,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 원더우먼, 미이라까지 7편이잖아요. 네. 이거를 제가 굿바이, 고잉 웰, 웰비건, Y로 분류를 했어요. 일단 굿바이라는 분류표에 넣을 영화는 역시 레지던트 이블이랑 로건이죠. 근데 이제 그냥 바이가 아니라 굿바이잖아요. 마무리를 엄청 잘한 두 편 다 마무리를 잘 했어요. 사실 전편은 별로인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했는지는 곧 살펴보도록 하고요. 고잉 웰은 존 윅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이제부터 줄여서 가오갤이라고 할게요.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네, 올해 두 번째 시리즈물을 선보였는데 사실 의견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선방한 영화라고 말을 했을 때 딱히 반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애매하다 이건데 좀 나쁘다고 딱 말하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솔직히 잘 만들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이 분류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스타트를 잘 끄는 영화 웰 비건인데요.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흥행에 성공했고 또 새로운 여성 영웅 무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원더우먼을 이 분류표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 분류 등급은 Y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게 최선이었던 거야?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선정한 영화는 미이라입니다. 이 5개의 분류표대로 7편의 영화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굿바이 영화를 먼저 살펴볼게요. 혹시 레지던트 이블 이번 편 아니더라도 이전에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요. 몇 편 보셨나요? 한 3편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마지막 편 안 보셨어요? 3편 봤으면 팬인데. 그냥 가면 갈수록 별로였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그리고 이 시리즈물이 또 우리가 이전에 스타워즈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나오는 과정이 너무 텀이 길었어. 맞아. 텀이 너무 길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고요. 아무튼 레지던트 이블이 팬이 되게 많은데 팬들이 욕하면서 보잖아요. 욕하면서 보는 시리즈였어요. 뭐 이거 줄거리는 사실 되게 유명해요. 아시다시피 게임 바이오 하자드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고요. 뭐 사실 여주인공 앨리스는 게임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화판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의 보안 요원으로 처음 등장하는 앨리스가 주인공이고요. 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T 바이러스라는 게 유출이 되면서 이 연구실을 지키던 인공지능인 레드퀸이 보안 방어 시스템 가동시켜서 신경가스를 살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고 앨리스도 기절을 하는데 이제 몇 시간 후 기억이 없는 상태로 깨어나죠. 근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앨리스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대장정이 지금까지의 모든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제 좀비가 창궐하는데 그 좀비랑 막 싸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영화로 담은 거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편에는 우리나라 배우 이준기도 나와서 화제가 됐어요. 이준기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네, 아무튼 아까 범고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3편 보셨지만 마지막 편은 안 챙겨 보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게임 원작 영화를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영화가 레지던트 이블일 정도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긴 한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흥행은 1편보다는 2편이 잘 됐고 2편보다는 3편이 잘 됐고 그런 식으로 갈수록 흥행은 잘 됐어요. 근데 작품성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는 거. 작품성은 이렇게 떨어지는데 흥행은 이렇게 가는 거죠. 괜찮은데요. 네, 그러니까 욕하면서 보는 영화란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시리즈를 종결 짓는 이번 6편은 4천만 달러로 제작이 됐는데요. 북미에서는 사실 흥행이 좀 저조했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완전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3월 첫째 주까지 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세상에. 제작비 대비로 따지면 7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게임 원작 영화로는 수익률 최고치래요. 그러니까 뭐 완전 진짜 유종의 미를 제대로 그러네. 거둔 셈이죠. 참고로 가장 흥행한 나라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국이구나. 중국이구나. 그런 말 많잖아요. 어디서 망하더라도 중국에서 회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전 세계 누적 흥행 3억 7,530만 달러인데 여기서 중국이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해서 완전 제대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도와줬다고 중국이 합니다. 3분의 1을 네, 대단하죠. 그런데 아무튼 평점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4편 보셨어요, 범고래님? 아니 4편이 어떤 거죠? 뭐였지? 4편이 사실 이게 줄거리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아무튼 4편이 가장 흥행한 시리즈인데 또 가장 욕을 많이 먹었어요. 항상 이 영화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스토리의 개연성이 없고 주인공 보정이 너무 심하다. 맞아. 아 진짜. 보정을 해요? 아니 뭐라? 적이 빌런이 좀 강해야 그거 보고 약간 심장이 쪼이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그냥 주인공이 너무 센 거예요. 그 대체 그럴 거면 왜 시리즈를 6편까지 만드냐. 1편에 다 끝났을 때 뭐 아무튼 팬들이 항상 이렇게 욕을 하죠. 그런데도 어쨌든 흥행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주인공 밀라 요보비치의 매력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인한 여전사 이미지로 어떤 배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톰레이더의 안젤리나 졸리.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요즘은 스칼렛 요한슨이 좀 잘 나가잖아요. 블랙 위도우. 네. 하지만 역시 원조는 밀라 요보비치죠. 그 밀라 요보비치가 제 5원소에도 나왔었고 다르크에도 나왔었고. 맞아. 네. 맞아. 그러네. 그렇게 진짜? 센 캐릭터는 뭐 이 언니가 너무 잘하니까. 저는 레지던트 이블에서 기억 남는 게 이분이 정글도 2개 들고 좀비 없애는 장면이 너무 기억에 남아. 때로 나오는데 그냥 다 썰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언니가 연기를 잘해서. 근데 원래 이분이 점점 출연료가 높아져가지고 4편의 마지막으로 앨리스 스토리를 끝내려고 그랬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끝났으면은 제가 보기엔 유종의 미를 못 거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출연료 협상이 잘 됐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요보비치가 계속 나오게 됐고 마무리를 잘했으니까 사실 영화 팬으로서는 다행한 셈이죠. 이번 마지막 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 마지막 편은 어땠나 보면은 아까 흥행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평가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일단 제가 본 주인공의 매력 지수는 별이 3개예요. 이게 요보비치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보안 요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다가 중간에 실험체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류의 구원자가 되거든요. 이게 뭐야? 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알 텐데 아무튼 후반부에 약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낯간지러운 결말이 나오긴 하지만 되게 종교적이네요. 나 이렇게 종교 용어인지 몰랐어. 나 이게 뜬금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밀라 요보비치의 매력이 크게 한 몫을 한 영화고요. 배우들 앙상블 지수도 제가 별 3개를 주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편을 비판하는 팬들이 항상 주인공과 적 그리고 동료들의 밸런스 붕괴를 걸고 넘어지는 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력자들이 꽤 매력적이고요. 그 조력자들이 되게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뭐 어쨌든 살아남는 건 밀라 요보비치랑 몇 명밖에 안 되긴 하는데 역시 주인공. 네, 주인공이니까. 특히 에비게일이라고 조력자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역할을 맡은 루비 로즈라는 배우를 눈여겨볼만 합니다. 이 배우는 나중에도 얘기를 할 거라서 그냥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준기 얘기했잖아요. 네. 이준기가 나오는데 이준기 씨 팬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액션을 잘하는 초등학생처럼 나옵니다. 이준기 씨 나이가 몇이더라? 서른 가야 될 텐데. 이준기 씨가 원래 되게 멋있으신데 체구도 작고 얼굴도 되게 동안이잖아요. 근데 밀라 요보비치는 되게 야생녀니까 둘이 싸우니까 좀 약간 누나한테 혼나는 그런 동생처럼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분한 듯 씩씩대는 이준기의 엉덩이를 밀라가 이렇게 발로 걷어차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요보비치가 좀 이준기 팔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좀비들한테 이렇게 쫓기도록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도 밀라 요보비치가 이렇게 이 녀석 귀여운데 하고 미소를 짓는 장면도 있고 아무튼 귀여워요. 근데
실제로도 둘이 친하다고 해요. 제가 기자회견장에 가가지고 둘이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엄청 다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보비치가 이준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막 액션도 잘하고 뭐 칭찬도 엄청 하고 그리고 둘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준기 씨가 영어를 꽤 잘하는 것 같던데 영화에서는 딱 한마디만 합니다. 쉬즈곤 이거 한마디만. 나는 이게 너무 애완이야. 이이거는 동양 남자. 그 헐리우드에서 보여준 네. 동양 남자의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안타까워요. 너무 좀. 슬퍼. 유병현 씨도 그렇잖아요. 거의 맞아, 대놓고. 맞아. 그래서 안타까워요. 왜냐면 다 연기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액션도 잘하는 배우들인데 좀 약간 낭비한 것 같다 싶긴 했는데 뭐 본인이 만족한다면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에 레드킨 아까 제가 영화 줄거리 소개했을 때 레드킨 얘기를 했는데 레드킨으로 나오는 귀여운 소녀는 바로 밀라 요보비치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감독이고 엄마는 영화 주인공이고 딸도 되게 중요한 배역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가족 산업이 아닐까 싶네요. 이게 해쳐먹네 해쳐먹어.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다 해먹네. 세습인가? 이게 바로 세습.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전편을 안 봐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음. 심지어 시리즈 최고로 흥행까지 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죠. 빠입니다. 네, 그 다음은 로건. 로건 아까 보셨다고 한 분이 범고래님이랑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엄청 잔인해요. 그건 그래요. 잔인하다는 예, 거를 슬프게 잔인하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약간 애절하다고 해야 되나? 네. 등급도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 보겠어요. 네, 잘 만든 영화. 그럼 볼게요. 이게 무의미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로건도 되게 유명한 캐릭터니까 기본 설정만 설명을 드릴게요. 로건은 엑스맨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울버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엑스맨은 돌연변이들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울버린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금속인 아담한티움으로 된 골격으로 돼 있잖아요. 손등에서 튀어나오는 칼날도 트레이드 마크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상처가 자동으로 회복이 되는 힐링 팩터도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만 들으면은 되게 상처도 그냥 자동으로 낫고 절대 안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 시리즈에서 어쨌든 울버린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거는 시리즈 끝이니까 스포일러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 편은 줄거리가 어떻냐? 울버린이 자기 이름을 숨기고 로건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리무진 호출 운전기사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대리기사 비슷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간호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 딸을 캐나다까지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처음에 로건이 거절을 해요. 근데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도움을 청한 간호사가 죽고 그 딸이라는 여자아이만 남아버립니다.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로라죠.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돌연변이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 영화에서 가장 잔인한 장면은 다 늙은 로건이 아니라 이 로라가 만듭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튼 간호사를 죽이는 일당들이 여자애를 내놓으라면서 로건을 괜히 뒤쫓기 시작하고 도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영화 초반부터 로건, 즉 울버린의 삶은 이쯤 끝에 달했다는 게 계속해서 암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좀 우울해요. 되게 슬퍼요. 아, 그래요? 전반적으로 되게 정서가 좀 어둡고 캄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울버린 시리즈 흥행 성적을 좀 보면요. 일단 첫 편 엑스맨 탄생 울버린은 총 흥행 수익이 1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흥행을 한 것 같지만 제작비가 1억 5천만 달러였대요. 망했다. 망했다리 망했다. 그래서 제작진들이 정신을 차렸나 봐요. 다음 판에서는 더 울버린이죠. 제작비를 좀 많이 낮췄어요. 1억 2천만 달러로 낮췄어요. 그래서 해외 흥행까지 합쳐서 3억 6천만 달러를 걷어들였다고 하니까 어쨌든 전작보다는 되게 흥행 순위가 높은 건데 근데 사실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게 이 더 울버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성비의 끝은 바로 마지막 편입니다. 로건은 제작비가 9,700만 달러래요. 근데 2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리고 작품성은 진짜 이 편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막 평론가들이 역대 나온 모든 엑스맨 영화 중에 최고다. 맞아요. 덤접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 정도면 정말 명예로운 마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예요. 아니 심지어 네. 등급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그러니까.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네. 그쵸. 12세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18세인데. 네. 근데 정말 잔인하긴 하더라고요. 전 준비를 안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호평을 어떻게 받았는지 좀 더 살펴보면은 뭐 메타크리틱스 같은 경우는 뭐 100점 만점에 77점 받았고요.
로트토마토 신선도는 92%, 관객 점수 93% 엄청 높죠. 그리고 국내를 살펴보면 별점이 짜기로 아주 유명한 박병수 평론가님이 7점을 줘가지고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리고 이전 시리즈에서 눈물 어린 혹평을 가했던 이동진 평론가도 별 4개를 주면서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랬냐면서 그러게.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이제 뒤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진작에 좀 이렇게 하지 그랬냐면서 극찬을 했거든요. 그러면 영화를 좀 보면은 일단 주인공 매력 지수는 별 4개를 주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되게 늙고 처량한 신세로 나오거든요. 근데 휴잭맨이 몸이 여전히 근육질인데도 그 늙고 처량한 신세를 되게 찰떡같이 연기를 잘 하더라고요. 몸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거 아닐까요? 몸은 대단하다. 여전히 이런데 네. 몸이 맞아요. 막 이래요. 되게 늙은 개 같이 약간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구나. 휴잭맨이 몸만 있는 배우가 아니구나 이런 거 느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포까지는 아니고 올 상반기 개봉한 다른 시리즈물 가오갤, 캐리비안의 해적 그리고 로건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부성애거든요. 맞아. 예. 이 부성애를 너무 찡하게 잘 표현을 해서 맞아. 별 4개를 줄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우들 앙상블 지수도 별 4개인데요. 일단 딸내미 역할 맡은 다프네 킨이 어우, 얘 짱이야 진짜. 네, 맞아요. 예. 근데 약간 아쉽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쉬우셨나요?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치. 이 아이가 원래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액션만 하다가 중간 이후부터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죠? 목소리가 좀? 약간 연기력이 네. 그 휴잭맨이 연기가 짱이니까 밀릴 수밖에 없지만 맞아요. 그 아무래도 이렇게 또 휴잭맨이 또 이번에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맞아. 비교적 밀렸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액션씬이 엄청 속 시원하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휴잭맨이 되게 늙고 처량한 시세로 나와서 액션을 잘 못하는데 그걸로 인한 약간 허전한 마음을 이 아가씨가 다 채워주거든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2005년에 태어났대요. 2005년생이. 야 2005년에도 사람이 태어나네요. 야 2000년 이후에도 사람이 태어나. 대단하네. 2005년생? 네. 2005년? 그리고 영국 스페인 이중 국적자고 첫 영화 데뷔작이래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연기를 했는데 영화 데뷔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정말 잘했다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찰스 자비의 박사 역할 맡은 패트릭 스튜어트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배우는 뭐 원래 연기 잘하는 배우라서 너무 잘했고요. 근데 이거는 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좀 말을 부분적으로 하자면 끝까지 민폐짓을 하고 사라집니다. 진짜 개민폐였어. 진짜 개민폐. 그 개민폐가 뭔지는 영화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개민폐예요. 궁금해. 봐야겠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불쌍한데 민폐는 민폐였어. 불쌍하긴 한데 민폐는 민폐였어요. 그래서 막 영화 보는데 저 영감탱이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네 막 이러면서 혀를 차면서 봤는데 이건 뭐 결국 배우가 연기를 엄청 잘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니까 참고로 이번에는 패트릭 스튜어트가 마지막으로 이 역할로 나오는 영화라고 합니다. 최고의 장면을 좀 꼽아봤어요. 워낙 평이 좋아서. 근데 최고의 장면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딱 한마디만 할게요. 크로스 X. 뭔데? 나 모르잖아. 보셔야 돼. 자, 영화 보신 분들은 진짜. 캬하고 지금 부모님만 뭐야? 뭐냐고 보세요. 이건 진짜 볼만한 영화예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구린 시리즈를 뒤엎은 회심의 한방 굿바이 로건입니다. 그렇다면 두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꼽은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직전 편을 모르고 봐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앞편까지 찾아서 보고 싶게 만드는 마지막 편입니다. 하지만 찾아보지 마세요. 실망할 테니까요. 마지막만 볼게요. 네, 마지막만 보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존 윅인데요. 존 윅 보신 분이 아까 저요. 네, 피디님이셨죠. 좋습니다. 존 윅은 한마디로 그냥 줄거리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줄거리를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은퇴한 전직 살인 청부업자예요, 존 윅이. 근데 얘네 집에 어느 날 괴한들이 침입해서 얘가 되게 아끼는 포드 머스탱 보스 429라는 옛날 자동차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존 윅의 아내가 병으로 죽었는데 이 아내가 죽으면서 선물해준 애완견 데이지예요. 데이지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존 윅이 분노할만하네. 그러니까 데이지를 땅에 묻으면서 복수를 다짐하고 범인을 뒤쫓는데요. 이게 그냥 줄거리의 끝이에요. 그냥 범인을 뒤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줄거리가 너무 단순하니까 키아누 리브스 팬들이 처음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이게 신호비 단순하니까 액션이 강렬함이 더 잘 느껴지는 순기능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호평을 받았냐면 로튼 토마토가 주최한 액션 영화 어워드 같은 게 있었거든요. 골든 토마토 어워드라고. 네. 여기서 액션 어드벤처 부문 1위로 평가를 받았고요. 신선도 지수도 83%니까 사실 액션 영화로는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쓸데없는 감정선이나 멜로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아, 좋지. 그냥 무조건 죽이고. 멜로 없는 거 너무 좋아. 멜로가 없어야 돼. 상쾌하게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나 아이고 너 죽으면 원더우먼에서도 그 약간 그 감정이 드러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작비의 4배에 해당되는 8,600만 달러를 와. 걷어들이면서 아주 알찬 흥행에 성공하고요. 음.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는 완전 죽었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개봉 전에 이미 볼 사람은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봤다는 진짜요? 후문이 있습니다. 이래서 동시 개봉을 해야. 이래서 동시 개봉해야 돼. 그러니까 동시 개봉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늦게 개봉했거든요. 이게 처음 맞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볼 사람 다 본 거죠. 그렇다면 존윅 2는 어땠나? 스토리는 사실 이번에도 없어요. 그래서 존윅이 아무튼 복수를 마치고 다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알고 지내던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친누나를 죽여달라 그래요. 근데 그 친누나가 엄청 거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윅은 다시 쫓겨요. 그래서 온갖 액션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어쨌든 이번 영화도 평가가 엄청 좋았어요. 로튼 토마토 신선도가 95%, 이거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메타크리틱에서는 근래 보기 드문 액션 영화의 걸작이라고까지 평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시네21 평론가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액션 영화의 평이 되게 박하거든요. 근데도 꽤 호평을 해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흥행. 제작비가 4천만 달러인데 4천만 달러면 사실 되게 싸게 잘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되게 싼데. 아까 9천만 뭐 이랬으니까. 네네, 완전 줄였는데도 흥행이 미국이랑 해외 다 합쳐서 1억 6천만 달러를 넘겼어요. 근데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망했어요. 원래 시네필이 좋아하는 거는 국내에서는 망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망했어요. 그래서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뭐 아무튼 신기하네. 대중들은 안 먹혔다는 거잖아. 국내 대중들에게 안 국내 먹혔다. 국내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멜로를 좋아하나? 이런 그냥 액션만 나오는 거 좀 싫어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두 편이 연달아 망했는지 좀 슬프더라고요. 1편 안 봐서 2편을 안 보러 간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1편 안 봐도 전혀 2편 보기 맞아요. 시장이 저는 없어요. 2편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1편을 볼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이게 되게 그만큼 좋았나 봐요. 예, 그게 그냥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함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럼 봐야겠다. 그냥 스트레스 받는 날에 그냥 보시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 매력 지수를 보면 별 3개 반입니다. 왜 별 3개 반이냐면 그냥 잘해요, 배우가 되게. 그냥 잘 싸워 엄청. 키아누 리브스가 근데 사실 영화 보면 상황꾼이에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데이지가 죽었지만 뭐 1편은 데이지가 죽었고 2편에서는 그냥 누나 안 죽이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피해 그냥 피해 도망가라고 라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왜 싸우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난 액션하는 살인을 거 하고 보면 싶은 뿐이야. 다 비켜. 액션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한다. 그냥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도 되게 잘했어요. 배우들 앙상블 지수도 저 배우 3개 반 줬는데요. 인상 깊은 배우 2명을 개인적으로 꼽아 볼게요. 이게 뉴욕 컨티넨탈 호텔의 지배인으로 나오는 배우가 한 명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줄거리가 간단하다 그랬는데 킬러들의 세계의 질서를 만드는 최고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고회의랑 협력관계에 있는 큰 힘을 가진 인물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유독 존 윅한테 되게 우호적이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줘요. 그리고 나중에는 존 윅을 조직으로부터 파문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3편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엄청 되게 활약을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배우는 루비 로즈라고 아까 제가 말한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도 나오나요? 네, 여기 나옵니다. 기억 안 나세요? 커트머리 귀여운 얼굴하고 여자 배우인데. 예, 약간 개성 있게 네네, 귀여운 양복 얼굴이죠. 입고 네. 엄청 간지나는 액션을 하는데 벙어리로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존 윅한테 칼에 찔려서 죽는데 수화로 존 윅한테 저 세상에서 보자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기다린다. 그렇죠. 그래서 네, 존 윅도 오케이 기꺼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아무튼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입니다. 최고의 액션씬이 여기에 액션씬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최고의 액션씬 뽑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존 윅이 총 한 대만 가지고
뉴욕 현대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혹시 뉴욕 현대미술관 가보신 분? 저요. 네. 가보신 분은 꼭 이 장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존이 총 하나만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총알이 7개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부하 7명은 진짜 원샷 원킬로 다 죽여요. 그리고 뭐야? 에이, 뭐 치킨이잖아 이거. 아 뭐야? 아 근데 그런 되게 영화예요, 여러분. 자석 아니야? 자석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영화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방의 무기를 뺏어서 역으로 죽이는 식으로 죽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술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엄청 볼만해요. 그림도 막 나오고 막 거울로 된 방에서 막 싸우는 것도 엄청 멋있고. 봐야겠다. 그래서 허남웅 평론가님이 뭐라 그랬냐면 총질로 예술하는 모던 아트라는 평을 하셨는데 그래요? 진짜 딱이에요. 그래서 미술 좋아하시는 분은 이 장면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튜브에 찾으면 나올까? 아무튼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영화를 정리를 하자면 전작을 뛰어넘었지만 진짜는 3편일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존 윅이 파문되면서 걸어가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3편부터 본격적인 좀 갈등 관계가 나올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되게 스토리가 단순하고 그랬는데 이제 3편부터는 스토리가 단순하지 않고 좀 더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건지 거기서 이제 이 영화가 정말 내공이 있는지 없는지가 갈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영화는 지금까지 좋았지만 3편이 진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존 윅은 아무튼 3편이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했는데 3편에서 말아먹으면 아 이게 아쉬울 것 할 같아요.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고잉 웰 분류를 묶은 다른 영화는 가오갤이죠. 가오갤 보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가오갤 진짜 저한테 꼭 보라고 1편 안 봐도 2편 봐도 돼 이러면서 막 그러고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상관없긴 한데 솔직히 저는 그래도 1편을 봐야 된다고 아, 생각해요. 그래요? 숫자는 네, 1부터인가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편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는 팬들도 많아서요. 그건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스타로드, 가모라, 드렉스, 구루트, 로켓으로 구성된 팀의 이름입니다. 얘네는 함께 우주선에 타면서 이제 광활한 우주를 누비면서 의뢰를 받으면은 대가를 받고 일을 처리해주는 일당인데요. 1편에서는 얘네가 만나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우정을 쌓아가는지 그 과정을 그렸다면은 2편에서는 주인공이자 이 우주선의 함장인 스타로드가 친부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룹니다. 근데 이번 편에서는 대놓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래야 디즈니지. 그러니까. 이래야 디즈니지. 네, 그렇죠. 디즈니스러워. 근데 일단 이 멤버들 자체만 봐도 이미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챙기는 게 그냥 가족이에요. 그리고 스타로드 이외에도 가족과의 묵은 갈등을 해결하는 멤버가 한 명 더 있는데요. 그거는 영화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흥행을 살펴보면 1편이 사실 예상치 못한 성공이었다고 해요. 예, 사실 그렇게까지 흥행할 줄 몰랐대요. 제작진들은. 제작비가 1억 7천만 달러였는데 얘네가 전 세계적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7억 7,330만 달러. 대박 쳤네. 7배야? 완전 대박. 근데 국내에서는 약간 미지근했어요. 근데 이거는 상영관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많던데요. 맞아요. 그래요? 그때 뭘 하고 있었죠? 이거 뭐 어디에 밀려서 맞아요. 이렇게 그때 했던- 국내 영화가 하나 갑자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흥행을 못한 이유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영관을 많이 못 잡아서 명랑이었던가? 명랑? 하여간 맞는 것 같은데? 되게 유명한 네, 그랬을 것 영화라서.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동원한 관객 수가 130만 명. 근데 평가는 되게 좋았어요. 국내에서도 평가가 되게 좋았고요. 해외에서는 뭐 해외 평점 사이트 IMDb에서는 10점 만점에 8.6점, 메타크리틱에서는 100점 만점에 76점, 로튼토마토에서는 신선도 93% 받았고요. 심지어 스티븐 스필버그가 내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은 슈퍼히어로 영화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는 요즘의 마블은 10여 년 전에 픽사처럼 보인다라는 엄청난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는 어땠나요? 근데 2가요 조금 평가가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로 뭔가 이건 아닌데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과하게 이제 뭐 첫 번째 이렇게
대박을 쳤으니까 두 번째는 뭔가 자꾸 메시지 잡으면 아니야 그냥 너네 하던 것대로 때려 부수고 맞아. 도망가고 그래. 그래서 내 없이 해, 내 없이. 맞아. 내 없이 유쾌하게 그게 사실 1편 영화가 1편이 되게 막 작품성이 엄청 뛰어나다기보다 그냥 아 얘네 정말 뇌 없이 정말 신나게 만들었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2편은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일단 로튼토마토 점수 보면은 82%, 평점은 7.1. 그러니까 전작보단 낮은 거죠. 사실 나쁜 점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국내 평론가 점수를 보면은 1편이랑 되게 비교가 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뭐 시네21의 이용철, 이주현님은 1편만도 못하다. 그리고 박평식 평론가님은 개그 남발의 가족의 강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1편이랑 비교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영화를 고잉 웰로 넣는 게 맞나 싶기도 하실 텐데요. 근데 2편이 흥행이 엄청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영화가요. 개봉 4주 만에 1편의 흥행 성적을 넘어서면서 8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8억 달러. 아까 7억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내 관객도 200만 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감독 제임스 건이 현재까지 흥행에 만족한다면서 감사 인사를 따로 올렸을 정도인데요. 특히 한국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현재까지 개봉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전편에 비해 50% 이상의 흥행률이 상승했고 특히 전편이 크게 인기가 없던 나라들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네요. 안녕 한국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평가가 조금 낮긴 한데 나쁜 평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흥행은 뭐 완전 성공을 했으니까 어쨌든 아쉬움은 있지만 일단 선방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봐봐 시네핀들이 싫어하는 게 흥행한다니까. 아니 되게 신기한데 가오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 주위의 분들도 매니아들이 많아요.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솔직히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1편 저도 1편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얘네들의 개성에 맞는 줄거리였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 음악도 좋아하시는 분도 그쵸. 있죠. 음악 진짜 대박이죠. 네, 근데 음악이 2편에서부터는 음악에 너무 과도하게 또 그래요? 집착을 아 했어요. 그런 얘기.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2편을 살펴보면요. 일단 주인공 매력 지수가 제가 별 2개 반 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배우가 구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배우가 그냥 여기서 묻혀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제가 스포일러가 되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잘했다기보다는 주인공 주변 배우들이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들 앙상블 지수는 별 4개를 줬는데요. 이게 초반 베이비 그루트의 댄스 씬 네. 너무 귀엽죠. 그리고 맞아. 가모라의 파워풀한 액션과 대비하는 이렇게 약간 수줍고 멋쩍은 매력. 그리고 이제 이건 진짜 스포일러인데 네 제가 정리를 해서 말하면 다들 욘두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얘가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근데 욘두가 황국의 마음에 한 방울. 그래서 아무튼 주인공보다도 빛나는 조연들의 연기를 만끽하실 수 있고요. 감동 요소도 조연들이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을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평론가들이 제일 많이 지적한 게 음악이기도 했어요. 1편에 비해서 힘이 빠졌다, 너무 남발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여전히 어쨌든 감동 포인트는 음악에서 많이 나옵니다. 제가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 게 3곡인데요. 조지 해리슨의 My Sweet Lode랑 그 다음에 Come a Little Bit Closer 이거 제이앤 아메리칸스가 부른 거고요. 그리고 이거 말할까? Father and Son이라고요. 캣 스티븐슨 부른 노래인데요. 아니 뭐 친부 찾아가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눈물 짜는 음악이에요. 이게 영화를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이 알쏭달쏭. 알쏭달쏭 가오갤 보고 싶네요, 진짜. 꼭 보세요. 아무튼 재밌어요. 고잉물 영화 묶어서 한마디 정리 갑니다. 네. 흥행과 호평 모두 거머쥐었다. 그리고 각각의 의미로 3편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듯하다. 가오갤도 3편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일단 2편까지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2편에서 약간 평 자체는 하락을 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되게 중요한 캐릭터가 이렇게 조용히 페이드 아웃이 되면서 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때 아무튼 3편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남은 거는 웰의 캐리비안의 해적, 웰 비건의 원더우먼, 그리고 Y의 미이라인데요. 이 3편은 현재 상영 중이라서요. 사실 좀 조심스럽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막 말하세요. 아 그러니까 아까 피디님이 세게 말해달라고 그래서 저 진짜 세게 말하려고요. 아니 그리고 네. 캐리비안 해적 같은 경우는 네. 그만 만들어. 이제 됐어. 맞아. 이제 그만 이제- 만들어도 돼. 이제 됐어. 오케이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도 돼. 그리고 원더우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딱히 크게 스토리라기보다는 원더우먼 캐릭터 그 자체가 캐릭터 중요하니까. 자체가 그치. 그치. 그 배우가 너무 예뻐. 대사 하나도 치는 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 나는 진짜. 어허. 그렇죠. 그리고 미이란 얘기는 점점점. 무슨 저 솔직히 말해서 미라는 포스터 보고 미란 줄 몰랐어. 그냥 톰 크루즈가 무슨 액션 영화를 하나 또 찍었구나 이 정도. 왜냐하면 맞아. 미라에서 미라를 느낄 수 있는 뭐 이집트 아무것도 배경이라든지 없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톰 크루즈가 뒤를 바라보고 있어. 네 그렇죠. 정말 네 착잡한 마음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아무튼 관객 입장과 에디터 입장에서 분류를 해봤고요. 들으시는 분들의 영화 감상을 어쨌든 방해를 하지 않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비교적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흥행평가, 호평 포인트, 비판 포인트, 그 다음에 이 가격이라면 이 영화 보겠다. 가격? 이 가격이라면 이 영화 보겠다. 이 영화에 맞는 이 가격. 영화에 맞는 가격. 아 이게 완전 너무 잔인한 건가? 아무튼 갈까봐요. 일단 캐리비안의 해적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대명사가 된 해적 잭 스페로우랑 영국의 귀족 아가씨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 남자 윌 이 세 명이 주인공이잖아요. 뭐 잠깐 스토리 짚고 넘어가면 1편은 총독의 딸 엘리자베스를 연모하던 대장장이 윌 터너가 잭 스페로우랑 만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해적들이랑 계속 싸우고 결국에는 사랑을 쟁취하는 디즈니스러운 내용이었죠. 그리고 2편, 3편은 그 사랑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리고 4편에서는 엘리자베스랑 윌이 안 나옵니다. 키라 나이틀리랑 그 남자 배우 이름 뭐냐? 갑자기 생각 안 나? 그러게요. 갑자기 생각. 네, 엘프. 엘프 아저씨. 안 나오고요. 그 턱 네, 갈라지는 네, 네. 모델 네. 전 남친. 올란도 전 블룸, 남편. 올란도 블룸. 올란도 네. 블룸. 그리고 잭스페로만 나왔죠. 그래서 아무튼 잭스페로가 혼자 보물찾기 하는 내용만 주창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상영 중인 5편입니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캐리비안 시리즈는 사실 1편은 저는 되게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얘도 뒤로 갈수록 평이 점점 하락을 했잖아요. 그 4편에 이르러서는 그 중요한 배우가 둘이나 빠지니까 너무 허전하다는 평가 소감이 넘쳐났고요. 그리고 4편이 진짜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 지수 32%. 절망적이다. 그만해라 이러면 맞아. 그만해라는 뜻 아니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TV 시리즈 만들어 아니, 이런 근데 거지. 이게 다음 시리즈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흥행을 했더라고 4편이. 이게 미국에서는 망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쳐서 흥행 10억 달러를 넘겼더라고요. 또 중국에서 중국에서 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는 거죠. 그럼 현재 상영 중인 5편은 어떤가 제가 봤어요. 봤는데 일단 감정을 배제하고 이제 메타크리틱이랑 로튼토마토만 보면 4편보다 평이 안 좋아요. 4편보다 더 안 좋대. 국내 평론가들도 평점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근데 흥행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북미 오프닝 성적은 역대 최저긴 한데 전체 다 합치면 현재 5억 3천만 달러래요. 그러니까 이름값은 충분히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쨌든 호평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없으신가요? 저는 2편까지는 봤어요. 2편까지. 이번 편에서 제프리 러시가 호연한 헥터 바르보사를 아주 완벽하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하면 완전 스포라서 제가 거기까지 말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이 말만 드릴게요. 해적도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부성의 대놓고 부성의 얘기예요. 왜 자꾸 나 아버지 아니, 왜? 그건 영화를 보세요. 그다음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새로운 캐릭터가 그 윌 터너와 엘리자베스의 아들 역할이 나오고요. 그 아들의 파트너 역할하는 2명의 배우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얘네가 나와서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자녀 세대의 얘기는 사실 좀 뭐랄까 이전의 팬들한테는 좀 뭐랄까 배신 같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아무튼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어요.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고 특히 그 카야 스코델라리오 혹시 이 배우 아시나요? 카야 스코델라리오? 스킨스. 맞아요. 스킨스에서 그 눈이 시커먼 네. 배우. 되게 예쁜 배우. 이 배우가 연기가 항상 애매해가지고 얘가 연기 잘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아무튼 젊은 배우들이 선방을 했고 확실히 젊고 예쁜 배우들이 나오니까 보기는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엔딩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엘리자베스랑 윌이 나옵니다. 키라 나이틀리랑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키라 나이틀리는 진짜 딱 한 3분 나오는데도 확실히 관객들이 나오니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호평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도 왜린 이유가 있겠죠. 왜린 이유가 무엇이냐? 악당이 너무 약해요. 악당이 너무 약합니다. 야, 악당은 약하면 재미없어. 악당이 질감이 약하면 약하면 재미가 없죠. 왜 007에서도 그 마지막 시리즈 뭐였지? 최근 가장 마지막 시리즈. 스카이폴? 아니 스카이폴 네. 말고요. 그 다음 그 작. 다음 네. 그 있어. 그건 없는 시리즈야? 없는 시리즈야? 시리즈야. 레아세도 나온가? 네, 레아세도. 거기서도 악당이 맞아, 악당이. 스펙터? 네, 스펙터 그래, 악당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배우도 그 누구냐 뭐 그 다른 영화에서는 정말 카리스마 있고 그치. 한스 그래 대령으로 나왔잖아요. 아. 되게 카리스마 있고 그리고 연기도 잘했는데 그치. 그 영화에서는 잊혀질 정도로. 그러니까 뭐나 기억이 안 나 그 그러게 캐릭터가. 나 봤는데. 그 발층각 예, 예. 그 배우. 맞아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이게 이 영화가 왜일인 이유가 정확히 일치를 하는데 이 살라자르 선장 역할을 하는 게 하비에르 바르뎀이에요. 아이고 이 배우가 나오는데 하비에르 바르뎀 아시죠? 말도 안 돼. 007 스카이폴에서 완전 예. 최고의 완전 악당 연기했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러니까요. 예, 거기 나왔죠. 진짜 이 배우를 그렇게 쓰다. 그러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거는 한마디로 뭐랄까요? 감독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도 디렉션. 잘못했고. 이 정도 배우면 디렉션이 잘못된 게 그러니까, 아닐까.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최고급 꽃게 라면을 끓인 듯한 그런 느낌? 정말 너무 눈물 난다. 꽃게 최고급 꽃게로 왜 라면을 끓였나? 홋카이도에서 수입하는 털개로 라면 끓이고. 아 안돼. 그러면 안돼. 그러니까 잘해요. 잘하는데 이게 정말 활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악역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봤을 때 사실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 자체에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하비에르 바르뎀이 악당을 한대. 와 그럼 장난 아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간 관객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완전 실망했고요. 그리고 강점인 동시에 패착인데 이 영화가 너무 가족애를 강조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캐릭터들이 좀 붕괴가 됐어요. 그 조니 뎁은 너무 멍청하게 나오고 왜 그러지? 바르보사 너무 착하게 나와서 영화를 보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이 두 배우가 되게 비열하고 거친 해적 연기를 보여주는 거를 되게 유쾌하게 보았던 사람들한테는 뭐 이번 편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을 내면 저는 얼마라면 이 영화를 볼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5,000원이라면 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조조 보는 가격으로. 조조죠, 조조. 그래서 5,000원이라면 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면서까지 보고 싶다는 말씀이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냥 이거 가격으로만 봤어요. 5,000원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웰 비건으로 갈게요. 원더우먼입니다. 원더우먼 아까 보셨던 분이 저요. 네. 다 본 것 같아. 저는 안 봤어요. 그렇군요. 원더우먼의 줄거리도 너무 간단하죠. 주인공 다이애나는 원더우먼의 이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미스키라라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의 여왕의 딸인데요. 다이애나는 이곳에 사는 여자들은요. 남자는 없거든요. 인간보다 특별한 존재예요. 다들 예쁘고 힘도 엄청 세고요. 근데 다이애나는 그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이 땅에 1차 세계대전에서 비행사로 참전한 스티브 트레버가 추락한 비행기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이애나가 이 전쟁을 끝나고 인간들에게 평화를 찾아주고 싶다는 굉장히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스티브랑 같이 인간 세계로 떠나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가 흥행하고 호평 모두 다 얻었습니다. 일단 북미 오프닝 성적이 1억 3천만 달러로 예상을 훨씬 웃돈 좋은 출발이었고요. 참고로 초기 북미 오프닝 예상 수익은 6,500만 달러였대요. 그러니까 뭐 퍼스트 어벤져, 토르, 앤트맨 같은 그 선방한 다른 슈퍼히어로 작품을 수치를 근거로 잡은 예상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것보다 더 선방을 한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200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로튼 토마토에서는 신선도 92% 받았고요. 메타크리틱에서도 100점 만점에 76점. 국내 평론가 평들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보고 되게 의아했던 거죠. 사실 저는 원더우먼 재밌게 보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엄청 호평받은 영화가 계속 의문이 들었는데 아무튼간 지금 평론가들은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엄청 DC라서. 그런가? 그 DC 중에서 DC에서 그나마 물론 DC가 다
어느 정도 흥행은 했어요. 돈은 벌어둬야 네. 되는데 완성도라든지 그리고 그쵸. 여자 탱커 히어로야. 그치. 신선하잖아. 난 그거 되게 신선하다. 그냥 여자가 힐러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이런 것도 그니까, 아니고 앞에 나서서 거의 이제 뭐 이게 제가 영화에서 그 대사 중에서 제 친구랑 얘기하면서 가장 나를 울렸던 야 이거 우리 울리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 공통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제 전장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이제 나가려고 하는 남자가 스티브가 저기 전장에 말려요. 그러면은 그 다이애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hat I'm doing is not up to you.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나를 울리는 거야. 그렇지. 네, 그게 사실 이제까지 히어로물에서는 늘 남자가 혹은 뭐 미국이 Save the World 항상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이애나가 여자인 캐릭터가 정말 강하게, 그러니까 좀 어이없게 너무나 잘하지만,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긴 그것 때문에 보러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자 히어로물 이것 때문에. 맞아요. 호쾌한 확실히 그런 게 있죠. 특히 여자 배우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강력하고 겔가도시. 근데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제 겔가도시 근데 또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이 인물이 시오니스트라는 그런 네, 시오니스트예요. 네. 저희가 안 본 이유가 진짜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시오니스트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시오니스트 추측이 아니라 본인 SNS에 그런 글을 올려요. 그래서 인스타에 네. 심지어 팔레스타인 공습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나쁘지 않다라든가 우리는 정의롭다라는 승리할 식으로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서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원더우먼은 굉장히 정의감 넘치고 맞아요. 사랑이 넘치는 캐릭터인데 이 시오니스트인 배우가 그 대사를 읊는 게 너무 인지 부조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보는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그렇구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겔가도 배우가 UN 평화 홍보대사가 된 거예요. 원더우먼 때문에. 그래서 UN에서 직원들이 우리 나간다 하고 나가는 그런 사진도 찍혔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여담이지만 어쨌든 이 영화만 놓고 보면 어쨌든 근데 겔가도시 잘한 건 또 맞아요. 어쨌든 비주얼이 너무 잘 그쵸, 맞았고요. 맞아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부터 인지도를 크게 높인 배우고요. 이 배우가 모델 출신이라서 키가 엄청 크고 그리고 너무 가녀린 몸매라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근육 자체를 8kg을 늘렸대요. 진짜 쉽지 않다. 네, 근육만 8kg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와, 대단하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아름다우면서도 되게 압도적으로 강한 원더우먼의 비주얼을 완벽하게 재현을 했고요. 그리고 액션은 잘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배우가 연기력은 항상 좀 애매하다 평가를 받는데 사실 원더우먼 1편에서 그렇게 연기력이 막 엄청 중요한 영화는 아니었기 때문에 액션이 네, 중요한 비주얼하고 액션이 완벽하니까 그냥 단점이 잘 안 보인다고나 할까요? 근데 오히려 가장 좋은 연기를 보여준 거는 이제 남자 주인공 스티브 역의 크리스 파인입니다. 이게 현재 상영 중이라서 더더욱 스포일러를 말할 수는 없지만 후반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관객을 마음을 두드리는 거는 그의 미묘한 표정 연기라는데 별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승전결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뒤로 갈수록 터져야 좋은 건데 이게 제가 아까 PD님이랑 얘기를 한 건데 그 중간에 멜로씬이 하나 나오거든요. 중간에 멜로씬 전까지는 진짜 재밌었는데 멜로씬 이후로 나 멜로씬 약간 왜 나왔지? 그러니까 멜로씬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여담인데 멜로씬 나올 때 화장실을 다녀오시는 아 진짜요? 되게 많았어요. 됐다 안 볼란다 이러면서 화장실을 끊어가려면 지금이다. 이거다, 지금 이거. 가야 된다. 이렇게 언론 시설 때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좀 있고. 아니길 바랬어요 저는. 근데 그 이게 스티브가 딱 네. 그 뭐지 그 섬인가 바다 네, 그 네. 섬이죠. 그 여자들이 사는 섬에 딱 이게 표로 되잖아요. 아니길. 제발 러브스토리 안 나오길. 하지만 또 너무 나오죠. 네, 아무튼 기승전결이 좀 약해서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좀 지루해요. 그리고 약간 완급 조절이 안 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후반부 액션씬이 생각보다 너무 조악하다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예, CG로 떡칠한 느낌. 지덕지덕 그쵸. 치덕치덕 아주 떡칠을 해놓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영화는 큰 스크린으로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보기에 이 영화는 볼 거면 아이맥스로 봐야 돼요. 왜냐면 후반부에 지루하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더 아이맥스로 봐야 돼요. 화면의 어떤 그런 미학을 보려면. 그래서 이게 요즘 보니까 심야 영화로 아이맥스 보면은 18,000원에서 2,000원에 빠져서 16,000원이라면서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저라면 이 영화는 16,000원에 아이맥스로만 보겠습니다.
심야의 IMAX를 보기 위해 코엑스로 가는 삶을 살다니. 대신에 그만큼 좋았다는 거네. 대신에 비주얼 이외에 다른 것에는 기대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영화를 마음이 무겁네요. Why? 이럴 수밖에 없었니? 이래야만 했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얘 모든 물음표를 담은 Y 등급의 영화 미이라입니다. 미이라 보신 분? 나 근데 미이라 첫 번째 거는 괜찮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예전 미이라 시리즈는 다 잊으셔야 되는 게요. 이게 관련이 1도 없어요. 아 진짜요? 이게 뭐냐면요. 이 영화는 다크 유니버스 프로젝트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니버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몬스터 캐릭터 있잖아요. 네. 뭐 드라큘라, 미이라, 뭐 투명인간, 늑대인간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리부트해서 아예 새로운 시리즈로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다크 유니버스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이 다크 유니버스의 첫 번째 영화인 거죠, 미이라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메가박스에서 10년 그 마라톤 영화 하잖아요. 네. 마라톤 영화 그 중에서 3개를 들거든요. 3개 중에서 트랜스포머랑 미라가 있어. 와 지옥이야. 진짜 지옥이다. 죽으라 이거네. 진짜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전 미이라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영화이기 때문에요. 이전 미이라 시리즈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줄거리를 좀 훑어드릴게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 닉, 얘가 톰 크루즈거든요. 얘는 사실 군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굴로 돈을 버는 굉장히 비열한 인간이에요. 근데 얘가 이차차 하다가 고대 이집트의 무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무덤이 이집트 공주 아마네트의 것이었어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공주인데 왕위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이복 동생까지 죽였어요. 근데 결국 붙잡혀서 산채로 미라가 돼서 이 무덤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톰 크루즈가 건든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아마네트를 깨우는 바람에 모든 혼란이 시작돼요. 그게 이 미이라의 줄거리인데요. 평가가 너무 심각해요. 일단 로튼토마토에서 신선도가 17%예요. 때려쳐 이거네. 그리고 메타크리틱 점수는 35점.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 대호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평론가들도 완전히 너무 악평을 했어요. 막 처참한 뭐 다크 유니버스 시리즈의 처참한 시작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왔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흥행은 또 됐어요. 북미 흥행이 5,652만 달러래요. 이게 잘 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2억 9,562만 달러.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어쨌든 넘었어요. 안 돼. 두 번째 시리즈 만들지 마. 안 돼! 나온다는 얘기지. 다음 편 만든다는 거였잖아. 근데 배우진에 보면 사실 너무 화려하거든요. 톰 크루즈, 러셀 크로우, 그리고 악역의 소피아 부텔라까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한 명의 여자 주인공 배우가 한 명 더 있는데 언급하지 않는 건 그 배우의 배역은 낭비된 배역이라서 그냥 사실 언급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배우들은 호화롭게 모아놨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지? 그러게요. 소피아 부텔라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타트렉 비욘드의 제이라,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의 가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5살 때 클래식 무용했고 18살 때 프랑스 리듬 체조 국가대표가 되기도 했던 인재라서 액션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가지고 왜 이런 망작을 만들었냐라는 성토가 굉장히 국내외로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크 유니버스 이렇게 할 거면은 지금 멈추는 게 낫지 않겠나. 더 망하기 전에. 최영만 광고가 애정어린 광고가 이쯤에서 멈추는 게 좋지 않겠니. 하긴 뭐 DC도 지금 죽상인데 그만해라. 하지만 또 좋은 점을 찾아야 균형이 맞잖아요. 까는 기사는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호평 포인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피아 부텔라가 연기하는 아마네트 캐릭터가 이게 매력도가 높은 캐릭터예요. 이게 되게 아름답고 강인하고 되게 잔인한 이집트의 공주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미지도 되게 잘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배우가 몸을 쓰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현재 시대로 와서 괴물처럼 활동을 할 때도 되게 액션의 질감이 확실히 남다르고 맞아. 그 킹스맨에서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했잖아요. 갈고리 달고. 그러니까 이 배우가 되게 아까운 배우인 거예요. 이 배우랑 톰 크루즈랑 붙여놓으니까 약간 그래도 얘네 적수끼리 싸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봐줄만 하지. 네, 그건 정말 밀리진 않더라고요. 네, 밀리지 않는 게 사실 톰 크루즈랑 액션에서 밀리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참 괜찮다.
그거는 참 괜찮은데 점점점. 그리고 비행기 추락신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비행기 추락신이냐면 아마네트의 미이라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행기에 싣고 가던 중에 이제 막 까마귀 날라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제 온갖 이상한 조짐이 폭발을 하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거의 사륙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비행기가 추락해요. 근데 이제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톰 크루즈가 자기 파트너랑 같이 사방팔방을 굴러다녀요. 떨어지니까. 네. 막 굴러다니는데 이 액션 연기 시퀀스가 되게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진짜 톰 크루즈밖에 못하는 그런 연기인 거예요. 그렇겠지. 맨날 비행기에 매달려 가는 진짜 아저씨. 나는 정말 보면서 저거 어떻게 찍었지? 말도 안 돼. 어떻게 찍었지? 계속 봤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피디님은? 정말 잘 찍었는데 그 참 슬픈 게 네. 그래 봤자. 다른 것들이 다 이게 그렇게 소비될 거면 왜 찍었나? 맞아, 진짜. 너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연기 안 해도 됐었을 거야. 그냥 차라리 여기서 죽지 그랬어. 그냥 끝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시퀀스가 멋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 영화를 얼마 내고 볼 용의가 있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행기 액션씬은 사실 이건 아이맥스로 봐야 돼요. 하지만 그 씬만을 위해서 그 긴 영화를 참으라고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가격을 IPTV 영화 구매 가격은 1,000원으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1,000원. 1,000원이잖아요. 이거 좀 있으면 무료로 뜬다. 이거 무료로 뜬다. 내가 장담한다. 그래서 제가 보시라고는 권하잖아요. 아예 보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음 편까지는 봐야지 이거를 계속 안고 갈지 버릴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배우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톰 크루즈, 러셀 크로 연기 못하는 배우도 아니고 소피아 부텔라 되게 멋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IPTV로 보시고. 나 무료일 때 볼래. 네, 무료로 뜰 겁니다. 곧.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 7편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분류하고 에디팅을 해서 보고서를 나름 써봤는데 어떠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가장 재밌는 영화는 아직 안 본 영화다. 가장 무서운 말 아니에요? 무책임한 말. 왜냐면 어제까지 가장 재밌었던 영화를 능가하는 영화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만들어지고 그쵸,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걸 찾으려면 우리가 많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화 저랑 같이 많이 보고 영화를 이제 뜯고 싶고 맛보고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티거님의 평론가 기분내기였습니다. 좋아요와 즐겨찾기도 꼭 눌러주세요. 평론가 기분내기를 끝으로 새 코너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우물 PD였습니다. 전시 가본 척하기에 무무였습니다. 맛집 아는 척하기에 봉고래였습니다. 평론가 기분 내기의 티거였습니다. 저희 방송 교양을 훔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해주세요. 교양 훔치기로도 검색이 됩니다. 많은 댓글과 메일로 응원과 소통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3주 간격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다음 방송에도 우아하고 품격 있는 교양을 훔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